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더 떨어지면은 나 남은 돈이 없다. 이렇게 매우 공포스러운 장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화요일부터 저점을 치더니 수, 목, 금 무려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당연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바닥에서 튀어오를 때 분명 영웅이 탄생한다는 거 기대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몇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길이 그 미국이 그 좋은 건 알겠어. 나 요즘 미국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거든. 근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해. 봐봐, 왼쪽에 보다시피 맨날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일까? 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건 단 3개월짜리 차트지만 무려 S&P 500이 매년 20%씩 2년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사상 두 번째일 정도로 매우 특이한 흐름이다 보니까 곧 버블이 터질 거다. 이러한 예언까지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 그게 진짜 유명한 버블이겠죠.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친구들 중에서 무려 4개가 퍼가 100이 넘었다고 합니다. 진짜 버블이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탑10을 봤을 때 100을 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테슬라. 테슬라를 제외하고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듣는 이 친구들은 아직도 퍼가 30 정도로 뭐 이 정도면 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미국이면 이 정도 가치 평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건전한 상태라고 하네요. 다만 최근 2년간 많이 오른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들이 조금은 등장하고 있지만 혹자들이 말하는 버블이 터진다 이러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에 미국 증시는 역시 미국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소확개미 분들은 뭘 사고 있나 봤더니 바로 테슬라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키리스 조회수만 보도 알 수 있겠죠.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그런데 해외 주식을 다루는 유튜브들의 조회수는 갈수록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관심도의 차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번엔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 더욱더 가속화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미국 주식의 국내 거래액이 무려 90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 가면서 도대체 뭘 사셨나 하고 봤더니 역시 트럼프 효과네요. 바로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11월 한 달 내 매수액만 5.7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고 하고 참고로 2등이 누군가? 바로 테슬라 2배. 그렇다면 3등이 누군가? 바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전부 다 테슬라에 때려 박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왼쪽에 보시면 딱 나오죠. 잘하셨군요 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래대금 맨날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거래대금은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 거래액의 4분의 1 수준까지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성년자 개미가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기르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들을 위한 계좌를 파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대부분 우량주 위주로 넣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아예 뭐 그래도 미국이 망하겠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미국 주식을 담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 미성년자들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미성년자의 해외 투자를 분석한 결과 최다 보유 종목 상위 10개의 수익률은 평균 41.2%,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항상 혁신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애플인데 그런데 애플도 수익률이 평균이 50%라고 하며 약 99%가 대단하네요. 99%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성년자 중에서 애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플러스란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최근 들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평균 5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등은 엔비디아입니다. 맨날 버블이다 버블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올라가는 엔비디아 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 기릿이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거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 기릿은 진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분명 중국이랑 한국 이러한 신흥국 시장이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조금 쉬어가는 거 플러스 그리고 환율도 쭉 떨어진 그때야말로 한국 주식을 반 팔고 미국으로 넘어갈 때가 아닌가 뭔가 좀 꿈이 큰가 싶긴 하지만 그런 시절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릿은 그때까지 국장 잘 지키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사야 되는데, 뭐 사서 버틸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까지 엔터와 게임은 기회다라는 걸 계속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엔터와 게임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어요. 특히 엔터주는 최근 중국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수 소비 진작이 일어날 것이며 그 수혜를 우리나라 엔터주가 당연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오늘 신작 POE 패스 오브 엑자일인가 그러한 게임 2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게임이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머스크도 이 게임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폭등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엔터란 게임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ETF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위 두 개 ETF 이거를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ETF가 몇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름들이 마음에 드는 ETF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공부하기 어렵다면요. 다음입니다. 지난번에도 신고가 기업에서 한번 봤었는데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자, 현대 엘리베이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이고요. 대북주 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최근 계속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또 입을 열었죠. 나는 김정은이랑 잘 지낸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 정권 교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의 배당이 8%나 된다는 소식도 오늘 등장했고 내년 반기까지 합치면 무려 10%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14%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비보존 제약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신약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주력 제품으로는 순환기계용약, 피부 외용제, 해열 진통 소염제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어나프라주라는 약이 신약으로 허가가 받았다고 하며 이 약은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38호 신약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갔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를 못 끊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몇 연상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또 5%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통큰 배당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주당 750원 그리고 0.05주의 주식을 배당한다라는 얘기가 떴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수준이라고 하며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런 배당을 발표하면서 지금 가치는 너무 저평가다 이러한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오늘 셀트리온 5%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뭐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는 미래인 건 바로 자율주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써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FSD의 기대감이 가득가득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소식이 뭐가 있는가, 어떤 소식이 나와야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미국에서 규제를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규제를 삭제했다는 소식까지도 연속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FSD 주행을 한다는 그리고 로보택시가 운행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충분히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기름들이 만약에 그리신다면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 초에 자율주행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이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자동차 메모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차 도입이 빨라지면 그만큼 메모리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차량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자율주행 차량에는 약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며 내연차에 들어가는 거는 한 2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배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더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되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는 차에도 AI 기능 등이 탑재되다 보니까 차량용 HBM의 신규 수요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는가? SK하이닉스는 웨이모에 HBM2E를 공급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도 HM4E 차량용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의 시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2018년 정도의 전기차 위치가 지금의 로봇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만 지나면은 우리 2차 전지 미칠 듯이 급등했던 거 있죠. 그 시각을 로봇주에도 당연히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나온 소식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 우리나라 수술방이 대격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수술하는 시스템이 5년 내로 50%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산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로봇 수술 3,000대를 달성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경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아마도 몇 년 안으로 로봇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녀도 이상하지 않게 보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로봇이 가면은 뭐 얘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AI 소프트웨어도 내년 초까지는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 시리가 GPT를 탑재했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러다가 GPT가 터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삼성도 빠르게 발맞춘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무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포함해서 2억 대의 기기에 AI를 때려 넣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는 AI는 뭐 신기한 것,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뭐 개발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고민이 많았다면은 결국 이제부터는 AI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AI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왼쪽에 이스트소프트, 이 기업을 보면은 어느덧 바닥에서 2배, 3배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최근 네카오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구글에서 XR 언락트 행사를 열고 안드로이드 XR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휴대폰 쓰다 보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OS 체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XR 기기에도 새로운 체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한 기기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M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이거를 공개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안경도 공개를 했는데, 일단 삼성의 무한은 애플 비전 프로처럼 고글을 끼고 난 다음에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창을 띄워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마트 안경에는 스피커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LED가 투사되는 디스플레이가 렌즈에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게 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 초에는 꼭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분명히 올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STO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시끄러운 정치,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완전 올스톱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STO는 그냥 완전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정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가득해서 이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돼지고기 등급 전면 개편. 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갔는데 이제 고기를 시켰더니 아니 돼지에 그 비계밖에 없어요. 이러한 소식을 가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막고자 정부에서 돼지고기 등급을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돼지 도체 등급은 체중과 등 지방 두께를 평가해서 1 플러스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딱히 의미가 없는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 맞춤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올해 내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처럼 돼지도 무슨 등급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약하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3A 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데이터를 봤을 때 경쟁률이 120대 1, 참여 건수는 760대 1로 매우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밴드 하단이 15,700원인데 11,000원으로 대폭 삭감을 해서 이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은 해봤지만,
그런데 시가총액이 그럼에도 1000억이 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한 700억, 800억만 됐어도 청약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낮아졌고 증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정말 야수시라면은 청약을 해보시고 저 기릿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